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종효 전문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안 좋을 때라고 저희가 그냥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오늘의 주제 저희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라인, 스노우 타고 겨울왕국행. 겨울 왕국행은 뭐예요? 이 제목을 김종효 위원이 만드셨대요. 저도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겨울왕국행은 뭐예요? 그게 레디코의 겨울왕국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겨울왕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운 동토의 왕국을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 중의적인 의미인 거죠.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타고 과연 좋은 네. 레디코로 갈 것인지. 뭐,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요. 아니, 이게 되게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네. 겨울 왕국행을 풀어주니까 네. 뭔가 되게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겨울 왕국행 아마 제가 아이디어를 냈으면 이게 뭐냐고 한 소리 들었을 법한 그런 대주제인데 네. 뭐 이렇게 소화가 되네요. 이게 중의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네. 이 스노우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타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동토의 나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네. 제가 이제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단어 선택을 못한 것 같아요. 겨울왕국.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오늘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제목까지 이렇게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종효 전문위원의 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결론부터 먼저 좀 듣고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이버 기업에 대한 시각은 뭐 오랜 기간 동안 제 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좀 긍정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털 업체 중에 두 개 중에 가리자면 저는 분명히 카카오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네. 뭐 밸류에이션 상이라든지 업황상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으로 봤을 때도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투자 쪽의 결론으로 한번 우리가 돌려보자면 전 지금은 사고 싶지 않습니다. 투자와 앞으로의 미래는 또 좀, 별개일 별개. 수가 있죠. 가격에 그렇죠.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효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네.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김영롱 앵커가 요즘에 이 네이버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저도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는 새로운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네. 재미있게 우리가 사진 찍고 있는 네.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좀 얘기해 주세요. 소 주제를 제가 이렇게 네. 해서 한번 정해 봤는데요. 이걸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네이버, 해시태그 라인, 해시태그 스노우, 해시태그 오투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이야. 우선 라인 타임라인, 라인 뉴스를 통해서 이제 광고 매출 본격화 될 거다. 뭐 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 광고 플랫폼으로 한 400억 원 매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라인이야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광고 매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다. 계속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해시태그 스노우였는데 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노우를 엄청 합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셀카 찍는데 별로 취미가 없어서 잘 안 하지만서도 여성분들은 그렇게 재밌다고 셀카를 찍으면서 막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이조 앵커도 좀 스노우 하세요? 저는 셀카는 잘 안 찍는데 네. 이제 저희 아들과 함께 이 스노우를 이용해서 놀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난 주말에도 제가 좀 아들과 스노우로 좀 장난을 치고 왔거든요. 스노우요? 네, 지금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스노우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바로 옆에 저희 아들이에요. 자, 너무 귀엽네요. 귀엽죠? 진짜. 네.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면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네. 이제 퍼포먼스 이걸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이 우리 이조 앵커가 이유를 담을질 못하고 있네요. 되게 귀엽네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네. 자. 귀엽네요. 그런데 진짜 그러니까 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리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찍는 이 사진 촬영 그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하나인데 그냥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거기에서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이 된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우리가 편집을 해서 저 슬리퍼를 넣어놓은 게 아니고 네. 그냥 저
아이콘만 딱 누르고 그렇죠. 동영상을 찍게 되면은 저런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네네. 물론 저는 아들과 놀기 위해서 좀 이런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여성분들은 또 여기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그럼요. 많아요. 막 여신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우, 핵심은 종류가 예쁘다. 많다는 네. 거죠. 네, 종류가 많아요. 너무나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그 다양한 종류를 한 번씩 적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벌써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저희 아들 더 안 보나요? 그럼 집에 가서 혼자 보시고요. 벌써 한 10번은 반복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저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또래인 것 같아요. 네. 뭐 네. 요 또래 이제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같이 이거 찍자고 막 이래서 저는 제가 사진 찍는 건 좋아합니다만 찍히는 네.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저에게 항상 거부를 하는데 항상 찍히고 나면 뭔가 이상한 거 대부분 웃긴 거 뭐 이런 거 네. 뭐 얼굴이 이렇게 늘어난다든지 네, 뭐 이런 맞아요. 거. 뭐 이런 거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재미가 의외로 이제 널리 퍼지고 있고 네이버가 이걸 인수한 것은 뭐 신의 한 수다라고 할 정도로 네.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돈을 벌 거냐 이게 이제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돈을 못 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돈을 네. 떠나서 그냥 트렌드로만 봤을 때는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느껴지는 것도 네. 사실 이제 그 카카오톡을 주고받아도 대세 자체가 어떤 텍스트를 주고받는 거 그리고 이미지를 주고받는 것보다 영상 자체를 주고받는 이런 트렌드가 계속 넘어가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영상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어플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 사진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뭐 귀 달리거나 맞아요. 그러면 귀만 움직인달지 네. 그런 건 있었는데 영상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경우는 이번엔 스노우를 통해서 대박이 터진 거죠. 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네. 대세의 흐름도 맞고 뭐 다운로드 건수도 그래서 자연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1,000만 건에 불과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8월에 6천만 건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올라갔습니다. 이야. 이제 대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나도 보냈으니까 나도 다시 보내려면 스노우 다운을 받아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뭐 계속해서 좀 이런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유명세를 젊은이들에게 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럼 스마트폰 안에 스노우를 깔아놓으셨나요? 저는 깔아놓고 그 아들과 자주 이용을 하고 네. 있는 편이고요. 저는 아직 안 깔았어요. 네. 저는 영원히 안 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위원님처럼 사진을 안 찍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드물어요. 저는 제가 찍는 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한번 여행 가면 한 1,000장, 2,000장 이상 찍고 오거든요. 네. 대신에 제가 찍히는 걸 싫어할 뿐이죠. 남 찍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저는 인물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김영롱 앵커가 네. 해시태그 O2를 준비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진행. 예. 카카오에 대해서는 O2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그래도 묻어나 있거든요. 물론 네. 그 평가는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네. 카카오 네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오토 얘기만 한 거고요. 그럼 네이버는 뭐 어떤 게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 이제 카카오 오토 서비스에 대해서 네. 경제직설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항상 마지막에 나온 게 야, 그러다가 네이버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네. 이거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네이버가 사실 오토 서비스 핫한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리는 없어 라고 결론은 많이 내렸었는데 네. 실제로 네이버는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맺는 거예요. 아, 이미 이제 전문 정보를 갖고 있는 플랫폼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흡수를 하는 거죠. 네. 서로 업무 관계에서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트래픽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문 분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스OS, 여기 어때, 야놀자, 헤어클릭, 아, 헤어뷰티 그리고 주차장 뭐 서비스 네. 뭐 이런 것까지도 얘네들은 이미 이런 전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너의 방대한 트래픽과 나의 전문 정보성을 활용해서 네. 오토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와. 그러면 훨씬 비용도 적게 들 수 있는 부분이고 빠르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여기저기서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나 있는데요. 얘기를 드린 것처럼 야놀자, 여기 어때, 예스OS 여기는 이미 업무 협약, 네. 헤어 뷰티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망고 플레이트, 모두의 주차장, 식신, 코자자, 포인 뭐 이런 데서도 업무 협약 체결이 최근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코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야놀자나 이런 데는 모텔이나 호텔 쪽이잖아요. 네. 여기는 한옥 호텔 오. 뭐 이런 데 특화가 또 돼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네이버가 손을 뻗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업체들은
네이버가 손을 뻗어주니까 네. 윈윈 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모두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네. 카카오도 지금 주차장 맞아요. 서비스 네. 그거 하잖아요. 네. 이제 모두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차장 관련 일부 DB를 네이버가 제공을 해요. 네. 그리고 주차장 관련 또 정보는 모두의 주차장 측에서 제공을 해요. 네이버 지도를 키면 아직 협약 중이긴 합니다만은 네. 네이버 지도를 켰을 때 거기서 주차장 검색해서 이 주차장에서 바로 모두의 주차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아예 링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손쉽게 저는 오토 되게 서비스를 하는 궁금해지는 거죠. 게 기업은 성장을 할 때 어떤 전문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을 인수해서 새로운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을 자신들이 직접 개발해서 또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여서. 네이버와 다음이 딱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기업의 좀 특징적인 모습을 김영롱 앵커가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차이가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김영로 앵커가 분석한 것처럼 이 회사 대 회사의 시너지를 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네. 권력의 차이거든요. 결국은 지배적 사업자와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곳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분명히 카카오가 지배적인 사업자이지만 네. 그 나머지 사업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도 모두 네이버에게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바일 시장과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가 결국은 모든 회사를 여기로 모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스스로 무언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는 서비스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에 서비스를 갖다 대면 그러니까요. 바로 그게 연결이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MAU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저들이 얼마나 한 달 동안 열심히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MAU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게 이제 권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도 분명히 매력이 있으나 카카오의 매력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라든지 광고라든지 다른 쪽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옮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두 공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현재 주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보다도 이 네이버가 라인을 상장했잖아요. 네. 라인이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사실 네이버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었고, 물론 몇 거래일 사이에 조금은 이 낙폭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한 88만 원 선 정도까지 올라온 경험이 있어요. 바로 네. 얼마 직전까지. 근데 사실 라인도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에 동시에 상장하고 나서 상장 네. 이후의 주가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자 블룸버그에서 그 라인의 이 주가 움직임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라인이 3,300엔에 일본 증시에 상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꾸준한 상승을 보이더니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620엔을 좀 기록했어요. 지금 네. 보이시는 건 지금 보이고 있는데 4,620엔을 기록했어요. 거의 몇 퍼센트죠? 한 30%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지난 7월 13일에 상장 당시에 미국 증시에서 32달러 정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3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거의 한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러면 증권사들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 좀 네. 궁금하잖아요. 자, 네이버에 대한 증권사 의견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신한금융투자가 중립 의견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거나 아니면 매수 의견을 유지했어요. 최근까지도 계속 상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을 했던 내용들을 한 줄로 쫙 요약을 해보면 네이버 포털이 잘 될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준 건 아니래요. 네. 다만 라인의 성장 기대감 덕분에 이런 목표가의 상향이나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이면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이 네. 스노우의 인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 신한금융투자는 유독 자신만 나홀로 중립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왜 중립 의견을 내놨나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그 최근 네이버의 주가 강세가 보였던 이유가 네이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환경에서 네. 네이버에도 유동성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네이버도 덩달아 올랐다. 그래서 비교를 해본 게 텐센트 그 같은 기간 동안 22% 올랐고 페이스북 14%, 구글 13% 이런 가운데 네이버 17% 올랐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올라가는 정도만큼만 올라갔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시가총액의 적정 가치를 살펴보니까 이미 적정 시가총액보다 네이버의 주가는 한 20%가 더 올라간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네. 비싼 상태라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모바일 상거래 규모가 PC를 이미 넘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률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라인도 역시 트래픽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아직 라인의 하반기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거죠. 얘네 혹시 네. 목표 주가 혹시 아세요? 목표 주가를 제가 조사는 했었는데 그걸 적어오진 않았었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다 100만 원 막, 100만 원 넘게 105만 원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95만 원 이상은 대부분 그쵸. 네,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긴 하죠. 신한도 목표 주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일단 중립 의견으로. 네. 자, 증권사 의견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네. 자, 우리가 앞서서 그 김종효 의원은 물론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차근차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신한에서 만든 리포트가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 인터넷 업종 주가들이 직접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뭐 준비해봤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좀 쭉 보시면 아마존닷컴도 최근에 굉장히 견조합니다. 뭐 물론 미국 증시 조정 안 받을 수는 없죠. 이건 뭐 PR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말이 안 되는 회사 아마존인데도 아마존도 뭐 그 상승폭에 비해서는 조정폭이 비교적 견조하고요. 네.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페이스북도 계속 매출과 광고 매출이 성장하면서 좋은 모습이고요. 다음 텐센트, 홍콩에서 거래되고 있는 텐센트도 최근에 신고가 수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네. 있는 모습이고요. 알리바바도 얘기 안 하면 섭섭하죠. 알리바바도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모바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일종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주가 강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IoT 시장과 함께 최근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화두를 끌었던 건 이런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의 성장,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뭐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면서 추가적인 시장의 성장을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의 상승 요인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 업종의 상세와 네. 같이 갈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미국이 이제 테이프 탄트룸, 즉 긴축 발작 같은 것들을 보이면서 자금을 옥죄게 되면 옥석이 가려지겠죠.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라인 주가는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라인에 대한 매출액의 향후 전망이 조금 다릅니다. 네. 어떤 회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둘 중에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그 향방, 그다음 밸류에이션 추이 이런 거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면 둘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망치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자신들의 그냥 전망된 근거 갖고 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저희가 그냥 그 전장과 지금 이번 장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그 매출 전망에 따르면 라인의 메신저 광고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전망을 했던 거고 전장을 보면은 뭐 사업 부별로는 그렇게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쭉 늘어나는 걸 또 그려놨더라고요. 아니요. 둘 다 광고 매출의 전반적인 증가를 네. 예측한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이쪽은 그 아래의 그림, 아까 이제 마지막에 보셨던 그림은 전체 이제 매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옆에 같이 놨기 때문에 좀 네. 헷갈리실 수 있는데 두 개 모두 이제 광고 매출의 전반적인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도 향후 이제 광고 매출이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한 것인데 실제로 이 광고 매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한 곳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한 곳은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차이도 오른쪽과 왼쪽을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그 차이를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두 가지가 이제 같은 그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색깔은 같습니다. 서로 분야별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같은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늘어나는 사업 분야가 사업 같다라는 분야가 거죠. 네. 예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다른 회사보다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 매출 성장률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순이익 성장률 기준으로도 가장 떨어지는 게 지금 네이버와 라인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사업의 방향성 맞고 네. 그다음에 사업의 전반적인 전망도 좋은데 문제는 비교해 보니까
우등생인 줄 알았더니 열등생이더라. 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평가는 똑같이 우등생만큼 받고 있으니까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준비된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오는데요. 네. 밸류에이션 추이만 봤을 때는 이익의 증가 속도가 느려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오히려 텐센트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만약에 글로벌 펀드에서 인터넷 펀드에서 다시 새로 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장은 약간 이제 긴축 모드로 바뀌고 있다. 네. 조심스러운 모드로 바뀌고 있다라고 간다면 모든 종목을 다 사겠습니까? 종목을 골라서 사겠습니까? 우등생을 사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골라서 살 네.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네이버보다는 라인보다는 텐센트로 손이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는 이 그래프의 두 가지 차이는 뭔가요? 한쪽은 PER 기준이고 한쪽은 PBR 기준이죠. 아, 네. 근데 PBR 같은 경우도 8배면 싸지 않은 수준이고요. 네. 아무리 성장성을 고려한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이 PER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텐센트보다도 비싸다. 그렇다면 우리가 텐센트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무언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이익 하나도 나고 있지 않은 6천만 다운로드의 스노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밸류에이션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 이 회사의 사업 방향, 전망 다 좋은데 네.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에게 높은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 저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이 종목에 투자하겠다. 오케이. 네. 그런데 지금 뭐 투자를 과하게 하겠다. 난 이미 투자에 많이 들어갔다라면 저라면 지금 절반 이상 정리하고 나올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주가가 하반기에 등락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저라면 팔겠습니다. 이 종목 40만 원, 60만 원 할 때 제가 줄창 매수를 외쳤거든요. 네. 80만 원 위에서는 저는 절대 매수를 외칠 수 없고 네. 오히려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네이버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이버의 성장성과 그리고 사업 방향, 앞으로의 비전 이런 거 다 좋지만 지금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한마디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네이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지어 볼까요? 자, 결론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저희가 김종일 전문위원의 결론을 맨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롱 앵커가 말해주세요. 저는 그 가격 전략 측면이나 투자 전략 측면에서 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네. 저는 카카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고 네이버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서 제 오늘 결론 직설은 보고 있나 카카오로 해봤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카카오였으면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다 준비해가지고 네. 다 업무 협약 맺었더니 네이버는 월간 1억 건에 달하는 뷰를 앞세워가지고 네. 업무 협약 맺어서 그냥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참 이게 생리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애쓰고 그러면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안 난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이버는 벌써부터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수익성 날 거라는 리포트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참 그렇다 상황이 그래서 보고 있나 카카오로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이 돈 나오는 구멍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실제의 어떤 성적, 기업 실적에 대한 성적과 그리고 기대감은 격차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을 많이 했던 기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어떤 새로운 성장거리를 찾게 돼요.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기대감일 전부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 이번에도 이 스노우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네이버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는 그리고 투자 종목을 찾을 때에는 항상 진짜 돈 나오는 구멍인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결론 직설이 시간이 조금 있나요? 한 한 1분 한 정도? 1분 정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두 분 좋아하시는 화가가 혹시 저요? 네, 저 빈센트 에드워드 반 호퍼. 고흐. 고흐. 저는 에드워드 호퍼.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좋아하는 화가 이름을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흐가 호퍼가 네. 밑그림만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고흐 그림이 한 1억에 팔려요. 네. 그럼 밑그림만 그린 거 얼마에 사시겠어요? 글쎄요. 그래도 한 7, 8천? 저도 한 9천 정도 해서 네. 살 두 것 같아요. 분은 좀 베팅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인 네.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네이버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분명히 좋은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라고 하는 작가는 분명히 좋은 작가, 좋은 네. 화가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린 밑그림이 앞으로 명작이 될지 명작이 되지 않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이 밑그림만 그린 걸 보고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100만 원 간다,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마구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익이 과연 넘어갈 것인지, 이 밑그림이 정말 제대로 된 밑그림인지를 검증할 것인지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고요. 네. 저라면 이 밑그림은 좀 더 확연해질 때 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미한 밑그림에 먼저 가격부터 매기지 말자. 네. 7천만 원, 9천만 원 아직은 매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멋있네요. 박수. 근데 저는 만약에 알리바바가 밑그림을 그렸으면 진짜 한 7, 8천 주고 사겠는데 생각해보니까 네이버가 밑그림 그리면 네. 혹시 좀 기다려보긴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유 전문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